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책 내용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 복수하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8번 유형이 이런 자아의 개념을 갖게 됐는지 천천히 10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상입니다. 8번 유형하면 딱 떠오르는 게 힘이죠. 강함.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감 넘치고 지배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 그리고 명령을 받기보다 하는 쪽을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는 단호함을 또 지닌 사람들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속담이 잘 어울리는 유형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면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정서는 삶이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의를 논하고 보복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면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복수하는 자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려움, 슬픔, 나약함, 열등함, 우유부단함, 그리고 결핍감, 이런 것들은 8번 유형이 가장 용납하기 힘든 정서들이죠. 이들은 대개 직설적이고 진심을 숨기지 않고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무뚝뚝하게 이야기하는 편이고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때론 감성적인 면도 있기도 하죠. 자, 이런 인물이 8번 유형인데요. 두 번째, 신성한 직관입니다. 8번의 신성한 직관은 신성한 진실이에요. 실제가 존재하며 모든 현실에서 다차원에 걸쳐서 동시에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여기서 다차원이라 함은 물리적인 세계에서부터 어떤 절대자라는 차원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물질과 정신은 하나인 거죠. 신성한 진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물질과 정신은 하나이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깨달음은 이원성, 나와 타인을 구분하거나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거나 자아와 본질을 구별하는 이런 관념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개념을 깨닫는 것이죠. 8번은 그 이원성에 대한 개념을 깨닫게 돼야 신성한 진실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라고 다른 동물과 다를 게 있겠어? 거대한 뇌, 다른 동물보다 좀 더 발달한 뇌, 이런 뇌를 가진 동물이야 라고 하는 사실 하나와 사람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신성으로 이어지는
창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둘 다 사실이라는 관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본질과의 단절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성한 진실이라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가 8번에게 경험되게 됩니다. 세상을 하나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이원적인 감각으로 분리해서 바라보기 시작하죠. 사실 실제와 이 자아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9가지 모든 유형에게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특히 8번에게는 이런 이원성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자, 네 번째 주요 심리 상태를 좀 알아볼까요? 이 책의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신성한 직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번의 주요 심리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물질과 정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신성한 진실의 그 관점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행동 또는 현상들이거든요. 자, 주요 심리는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이원성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상태를 초래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 누군가를 찾아서 응징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복수하는 자아를 만드는 겁니다. 누군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아서 안갚음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복수하는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집착이 바로 복수예요. 8번이 왜 복수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신성한 진실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다. 실제와 나 또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자아로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 잘못했을 거 아니야. 그 잘잘못을 따져서 안갚음을 해야지 라고 하는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그 원죄 의식은 어쩌면 이 8번에 또 연결되는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와 분리된 그런 개념 자체가 원죄가 또 담고 있는 개념이니까요. 자, 누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면의 어떤 경험들이 쌓이면 이 잘못을 이제 타인에게 투사를 합니다. 책망이라고 하죠. 잘잘못을 내가 따져줄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심리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8번의 중요한 심리적인 생존 전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8번이 주로 회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 나약해지는 것이죠. 무력감을 느끼고 무능력해지고 뭔가 취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8번 유형에게는 회피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이상화한 측면은 무엇이냐? 내가 더 강하고 힘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더 바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 스스로가 더 강해져야 한다라는 그 강함이 이상화 되게 됩니다. 어릴 적 경험은 엄마가 사랑해주지 않았고 난폭한 아버지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이제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생각하게 되죠. 언제나 강하고 억세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똑같은 양의 힘으로 그걸 대처하려고 해요. 힘 조절이라는 것을 잘 못합니다. 연약함을 거부하다 보니까 나의 이런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강한 부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본질로부터 어찌 보면 더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연약함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안에 내면의 한 중요한 정서임에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행위가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공감하거나 감수성이나 뭐 이런 어떤 타인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부족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감성적인 접근은 이 8번에게는 쉽지 않은 행동이죠.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결국 이제 실제와의 연결로 인해서 밑바탕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감각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헛소리야. 이제 이런 개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종교적인 체험이나 정신적 체험에 대해선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8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신체 기관은 바로 눈입니다. 6번째, 방어 기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부정이죠. 그리고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8번의 기본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무엇이든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믿으면 세상이 나를 얼간이처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거에 쉽게 속을까봐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냥 믿었다가 실망을 얻어서 내가 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보단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부정적으로 어두운 면을 먼저 살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형성이 됩니다. 8번이나 6번 공통점 중에 하나는 세상을 양육강식의 동물세계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닌 거예요. 6번은 어찌 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아야지 라는 행동을 보인다면, 8번은 오히려 그 강한 자를 동일시해서 스스로가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6번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8번에게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신은 죽었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모든 선의 원천이 실제인데 이 실제의 존재를 부인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8번이 겪는 가장 깊은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은 잘못됐거나 약하거나 무능하거나 뭔가 필요한 존재로서 여겨지는 것, 이것 자체도 강하게 부정하죠. 회피한다, 부정한다, 결국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행동 및 정서, 습관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8번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삶을 자기는 아주 똑바르게 마주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 물질적인 측면만을 기본적인 현실 세계로 믿는 그 강한 선입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편파적인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8번 본인만 모르는 사실입니다. 자, 혼이
카렌 호니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8번 입장에서는 대의명분이라든가 박애주의, 인도주의, 자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고 힘의 논리가 힘이 곧 정의인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사실 가식적인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죠. 8번 입장에서 또 자주 생각하는 개념은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런 개념이죠. 먼저 선빵을 날리는 그런 듯한 느낌이죠. 이제 이런 강함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추구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신체나 이 감정 상태까지도 이 한계를 모르고 이제 내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부러움은 나약함이고 감정의 마음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결국 항복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반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약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 이런 것들은 8번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나의 감정에 대해서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세상에 항복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무릎 꿇는 그런 행위와 같게 느껴지니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회피하려고 하겠습니까? 카렌 호니 박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공격형의 3, 7, 8번에 다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공격형의 이런 누군가로부터 속박받지 않으려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속박받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들이 속박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감정 영역입니다. 8번 입장에서 이 감정의 속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감정은 분노예요. 이 분노 자체를 느낄 때 이 나를 강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고 또한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마저 주는 그것이 바로 분노가 가진 정서의 어떤 그 8번이 바라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상처를 받으면 화를 내죠. 그리고 어떤 두려운 상태가 돼도 화를 내죠. 뭔가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질 경우에도 화를 냅니다. 이렇게 분노로서 반응하려고 하는 이 특징이 8번에게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8번째, 이런 행동들 때문에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 8번 함정은 뭘까요? 정의를 추구한다라는 그 개념이죠. 1번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한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그 안테나를 세우고 바라본다면 8번 입장에서는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안테나로 예의주시하는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함정이냐? 불공정한 걸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8번 입장에서는 공정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세상이 불공평하지만 세상을 더 좋고 덜 부패한 곳으로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9번째, 열정인데요. 8번의 열정, 8번의 격정은 무엇일까요? 욕망이죠. 욕망. 마음껏 즐기는 어떤 태도, 어떤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 넘치는 자신감, 그리고 정열적으로 삶에 임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격렬한 반응, 거칠고 날 것 같고, 그리고 거칠애 같은 거 없이
직설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욕망의 어떤 표현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란조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욕망과 쾌락주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욕망 속에는 물론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다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의 이 충동을 충족시키려는 쾌감도 있고요. 그리고 금지된 것을 내가 해야지 하고 싶은 그 쾌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쾌감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쾌감까지도 내포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쾌락주의라는 관점으로 이 충동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욕망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8번 입장에서 신성한 진실을 잃어버리면서 물질과 정신, 이 세 개가 하나라는 개념이 이제 깨집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개념은 강해지고 정신에 대한 개념은 약해지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정신 세계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면이 이제 메말라지고 공허하게 됩니다. 이런 메마른 상태를 이 물질 세계로부터 어찌 보면 더 끌어다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더 개걸스럽게 뭔가 음식도 먹고 세상도 이렇게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 내면의 그 결핍감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그러면 8번 유형 입장에서 본질과 연결되기 위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이카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수한 사람은 기억이나 판단 또는 기대 없이 매 순간 이 세상을 새롭게 반응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라는 뜻이죠. 자기 판단, 기억, 경험, 기대 이런 것 없이 세상을 매 순간, 이 세상은 매 순간 변하는 아주 새로운 곳이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응하는 이런 것이 바로 순수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8번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8번은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 대상 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은 적이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의심스러운 면으로 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 촉이 민감하거든요. 내가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서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8번에게 쉽지는 않겠죠. 뭔가 경계를 풀고 개방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겸손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불평과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성격의 반응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느낀 이 불평과 분노라는 이 반응들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문제는 타인의 자세나 태도 때문이 아니구나, 내 반응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외부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안갚음을 하려는 이 노력 자체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전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방어적인 자세, 복수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면의 본성 그리고 실제와 이제 접촉되는 경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8번으로서는 이제 순수한 상태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개념도 흐릿해지고, 그리고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관념도 흐릿해지면서 점점 8번은 이제 내면의 실제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번이 정말 중요한 또 깨달음을 얻게 되죠.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의 몸은 상처를 입을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은 훼손될 수 없다라고 하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네. 8번 복수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